지난주 수능이 있었고요. 지난 토요일 데모한다고 난리가 나는 와중에도 이 논술이나 이런 전형을 각 대학이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하나 이제 유행하는 것이 그 대학 입시 설명회, 조금 전에 했겠죠. 지금은 이제 입시 설명회가 거의 끝나갈 건데, 그 입시 설명회에서 가본 사람 이야기는 전형 유형이 많이 줄어드는 게 2000가지랍니다. 대학별로.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학별 모집 단위별로 무슨 이 각각인 반영 비율, 거기에 교과, 비교과,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저는 뭔 말인지 외계인 언어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이제 거기 처음 가는 사람 머리는 하얗게 빈다고 이게 조선일보 기자가 갔다 와서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뭐 9급차까지 입시 설명회장에 와 있다는 거죠. 뭐 10,000명, 20,000명씩 간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시 업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시험만 잘 보면 끝이라는 말은 옛말이다. 마지막 두뇌 싸움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입시 설명회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한답니다. 떨어진 학생들은 왜 떨어졌는지, 합격한 사람도 왜 합격했는지를 잘 모른다. 제가 이 이야기 지금 몇 년째 하는 겁니다. 입시라는 거는요, 왜 내가 붙었는지, 왜 내가 떨어졌는지를 점수만 보고 알 수 있어야 이게 입시지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왜 떨어졌는지 왜 붙였는지를 대학이 다 정하면, 그리고 대학이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가 한마디로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야 대학이 장사가 되는 겁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국정교과서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다 칩시다. 의견이 엇갈린다고. 입시에 대해서는요, 전부 무슨 한국의 종북들도 자기 자식은 대학 보낼 거고, 전번에 보니까 이석기 의원은 뭐 자기 자녀를 미국에 유학도 보냈대요. 뭐 유시민 의원도 뭐 외고 보냈지 않습니까, 자녀. 그렇게 자식 문제만큼은 다 입시를 보내고 잘 사고자, 거기에 좌우파가 어디 있고 종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명확하게 성적만큼 거기에 따라서 공평하게 대학에 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뒷구멍으로 온갖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일반 원서를 넣는 사람이 이게 뭔 방법인지도 잘 모르면서 원서를 넣게 만들면, 그때는 각 대학별로 왜 떨고 왜 붙였는가를 그 엿장수 마음대로, 대학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낭비하는 사회적 비용이요. 입시 설명회 가야 되고, 컨설팅 받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시간 내야 되고. 자, 그러면 부모가 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아들한테 신경 못 쓰는 집이나, 한마디로 이런 컨설팅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 집이나, 이 계층이 낮은 집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입시 방법입니까? 대한민국은요,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느 수준으로 사는가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 어떤 사회의 서열을 정하는 가장 첫 걸음이자 그도 가장 중요한 관건인 입시에서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는 겁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편함을 겪으면서도요,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여기에 순응하면서 그걸 배우려고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이렇게 복잡해야 그 구멍 속에서 내 자식은 살 길이 있다고 다 로또 꿈꾸는지요. 뭐 요즘 뭐 강남에 돼지 엄마라고 뭐 유행한다고 하는데, 자식을 돼지 새끼처럼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입시 정보 캐내서 손 써서 집어넣는 게 최고입니까? 진짜 저는요, 대한민국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로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가 데모해야 될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투명하고 간단하고,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를 아는 공정한 입시 제도를 한원해라. 저는요, 제가 옛날에 시험을 봤던 학력고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요, 뭐 원서 낼 때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내 성적 보고요, 대략 어디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붙으면 아이고 잘 넣었네, 떨어지면 내가 성적이 모자랐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요 복잡하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은 세상에 다 간단해지고 심플해지고 불편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IT 세상에 대학 입시는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데 여기에 뭔 꼼수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진짜 데모할 일들은요, 데모를 안 하고요, 데모를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데모하러 나선 나라가 대한민국 같습니다.
지금 사법고시를 그대로 둬야 안 되냐 가지고 난리인데요. 뭐 서울시 의원이 사법고시 존치 결의안을 발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로스쿨을 그대로 유지하고 로스쿨의 목적 자체가 사법고시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러면서 로스쿨 졸업생들이나 일부 변호사들은 또 로스쿨 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요, 사시를 폐지하려면 사시의 단점을 보완할 좋은 어떤 다른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로스쿨이 과연 사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냐.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머리 하나 좋아가 공부 많이 해서 사시 붙어서, 그 다음 행시 붙어서, 뭐 외시 붙어서 이제 집안을 일으킨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는 책만 좀 사고, 뭐 가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의 좀 들으러 가고 학원에, 이러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로스쿨을 가려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도 또 입시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갈 수가 있는 게 현재 로스쿨인데요. 저는 사시의 문제점들, 뭐 학생들이 전부 사시에 매달린다, 공대생도 매달리고 의대생도 사시에 매달린다, 이런 건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사시를 없애가지고 로스쿨로 가는 것이 그러면 기회를 갖다가 공정하게 국민들 앞에 부여하는 거냐. 저는 개천에서 용이 가끔씩이라도 뭐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야 공정한 사회에 가는 조그마한 이 지름길이라도 되는데, 이제는 아예 개천에서는 지렁이만 나오지 용은 못 나오는 세상을 만드는 게 로스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로스쿨 제도가 옳은가 안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KDI 조사에 의하면 노력하면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믿는 비율이 젊은 층에서 점점 낮다는 겁니다. 즉 나이가 많은 계층은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그게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살아갔는데, 이제 20, 30대는 사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50%에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내가 시작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봤는데 이제 좀 해석을 하려는데, 이 사회는 노력을 해도 성공을 안 하더라 생각하는 사람이 50%라면 이건 진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세상이 어둡더라도 내가 한번 살아보고 어둡더라 하는 거하고, 내가 세상의 출발점에 서서 이 세상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야 하고 하면, 이 사람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숨만 쉬고 살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고, 한마디로 사회 불만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육을 시키는 것을 다양화는 안 합니다. 엊그제 경우에 국정화 지지 집회에 갔더니만 한 분이 이렇게 자료를 나눠주는데, 그 자료의 내용이 뭔가 저 깜짝 놀랐어요. 뭐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은 뭐 관련 그 권장 도서에 관한 내용인데, 그게 뭔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살맛이 안 나서 자살을 하려면 자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애들의 권장 도서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거 없고, 근데 왜 내가 살기 싫으면 실련을 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죽으려면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지, 내가 내 목숨도 마음대로 못 끊게 하냐, 국가가 내 목숨 관리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책이. 그래서 제가 이 참 심각한 부분이, 젊은 층,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라는 교육도 좀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좌우 이념 대결 속에서요, 이러한 인문학적이거나 인성교육 부분은 전혀 도외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불만만 이렇게 자꾸 애들한테 가르치면요, 애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20, 30대하고 40, 50대가 극명하게 다른 게,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때 그 교사들이나 학교의 분위기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중앙부서에 좀 근무를 해봤는데요, 그때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저렇게 공무원들이 자주 바뀔까? 저래가 일을 언제 배우고 좀 익숙할 만하면 또 딴 데 가버리더라, 이런 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수치가 나왔습니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47%가 1년도 한 자리에 안 머문다는 거예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6개월도 채우지 않는 공무원이 10명 중에 3명이고, 1년도 일하지 않고
다른 데 자리를 옮기는 3, 4급 공무원이 10명 중에 6명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3, 4급이면요. 각 부서의 과장, 초임국장을 하는 이 뭡니까? 서기관, 부이사관 아닙니까? 이런 어떤 자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은 이 사람들이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1년도 채우지 않고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60%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위공무원 2급 이상은 47%가 1년도 안 채우고 과장 팀장급인 3, 4급은 41%.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요. 대북 협상을 하는 사람은 평생 협상만 하는 일을 많습니다. 인구 늘리는 데 일하는 사람은 평생 그 일만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 생기면서 전문 공무원들의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